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수원은 지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함께할 DJ 나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네, 오늘 수원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요, 교통안전 전문가 스마트 도시문화연구소 김세현 소장님 모시고 보행안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앞으로 시리즈로 진행될 거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세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인 소개 직접 어떤 분이신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요, 스마트 도시문화 연구소에서 도시문화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고 있고요. 관련으로 우리 교통안전은 산업안전에서 안전 관련 일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 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에서는요, 시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인식 개선,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캠페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고요. 또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아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또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반갑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수원시에 보행교통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네, 빈번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수원시 보행교통사고의 최근 사례나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수원시가 이제 보행교통사고가 사실 해년도마다 딱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떤 해에는 좀 늘었다가 어떤 해에는 좀 줄었다가 이런 식으로 나는데요. 최근 3년간에 우리 이제 어르신들 사고를 좀 먼저 보게 되면은, 22년 5월 달에 우리 영화초교 사거리에서 70대 어르신이 이제 차량과 충돌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21년도 9월쯤에는 우리 종로 사거리에서 또 보행 중에 50대 남성이 또 차량과 충돌해서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보면은 이제 20년 12월 달에 팔달문 시장 근처에서 보행 중 60대 여성이 차량과 충돌해서 다치게 된 사고들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사고가 있지만, 또 이제 어르신 사고가 그 정도로 해서 수원에 좀 이슈가 됐었고, 또 어린이 또 보행 사고가 있거든요. 어린이 보행 사고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거는 23년도죠. 지금 25년이니까 자꾸 24년으로 생각을 하는데. 24년도에도 있었어요. 저기 그죠. 호매실동에서. 네네. 24년도 호매실동에서 또 사고가 있었고, 23년도에도 또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고는 계속 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아이들이나 이런 사고가 나면 확 이슈가 돼갖고, 이제 관심 있는 시민들은, 많이 좀, 알고 있고 그런 사고들인데요. 어린이 사고 통계를 보면은 21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563명이 다쳤다고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사망 사고로는 2건이 발생을 했었고요. 22년도에도 역시나 500명대였는데 그때도 이제 한 529명 정도가 다쳤고, 이때는 또 사망 사고가 3건. 21년, 22년 비교를 해보면 사망 사건 기준으로는 1건이 늘었고, 사고 건수로는 또 한 30여 건이 줄은 그런 형상을 보였고,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23명이 다쳤고, 사망 사고는 이제 2건이 발생해서 22년에 비해서 또 23년도에는 사망 사고 1건이 줄게 되는, 그래서 딱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보다 그때 해년도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통계치는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500명대면 많이 다치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들이 우리가 사고를 보게 되면은요, 뭐 아차 사고라는 표현도 많이 하는데 찰나가 있으니까 사고는 아니지만 사고 날 상황에 부딪히는 것까지 더 하면 훨씬 더 많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 아차 사고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고의 발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망 사고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원천적으로 차단을 할 수는 없지만 줄이려는 노력은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노인 사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실 노인 인구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노인, 보행교통 사고 역시나 21년도에는 노인 보호구역 내에서 60건의 사고가 발생을 했었고, 노인 보호구역이 따로 있나요? 우리가 이제 교통약자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어린이, 장애인, 노인 이렇게 보호구역이 따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 인근에 그런 구역을 지정을 해서 사고 예방에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고 법규나 제도를 마련을 해서 차량들이 더 서행하게 할 수 있는 거고, 뭐 어린이 보호구역은 잘 아시겠고요. 장애인 보호구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보호구역을 설정을 해놓고 그냥 얼핏 지나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보호구역들 교통 표지판도 많이 아마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무심코 그냥 지나가면 못 보시지만 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저기가 뭐 어린이 보호구역이구나, 노인 보호구역이구나, 장애인 보호구역이구나 하면서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많이 줄여서 가시는 그런 주의가 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호구역은 표시가 노랗게 이렇게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겠는데 이런 그 교통약자들에 대한 보호구역 표시는 잘 몰라서도 또 그런 교육이 또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표지판만 보고도 여기가 보호구역이 교통약자 보호구역이구나, 좀 더 조심하자 이런 생각만 좀 가지셔도 어느 정도 서로가 좀 주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23년도까지는 또 계속 노인 보행사고는 21년도, 22년도,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요, 계속 사실 이제 건수는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노인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보행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뭘까요? 보행사고의 주요 원인을 일단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보면, 보행사고 발생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런 보행사고가 나기 앞서 도로 환경이 어떤 사고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자의 주의 부족하고 또 보행자의 주의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그런 거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보행자 사고의 발생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무단횡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거든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는 경우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저도 운전을 하고 있지만 다니면 정말 아찔아찔할 때가 많고요. 맞아요. 저는 분명히 녹색 신호를 보고 갔는데 횡단보도 빨간색인데 그냥 막 건너시는 어르신들 천천히 또 건너시더라고요. 우리 또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순간들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단횡단이 발생 원인 중에 하나고, 이제 두 번째가요,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어두운 시간대에 해질녘, 또 밤, 그 다음에 흐린 날, 비 오는 날, 요런 날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를 운전자가 발견하기 어려워서, 인식하기 어려워서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밤에 돌아다닐 때는 형광이라도 입고 다녀야 될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행 안전을 하면서 밝은 색의 옷을 입어라, 운전자하고 아이 컨택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반사체가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착용을 해라, 이런 주문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기 쉬운 것들은 있을 건데, 밝은색 옷을 입는다든가 이런 거는 흔히 약간만 인식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밤에 늦게 다니시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좀 약간 본인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좀
반짝반짝이라고 다니는지 뭐 이렇게 좀 약간 그 눈에 띄는 색이나 뭐 이게 뭔가를 가지고 다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이 아이디어 제품들이 이제 그래요? 시중에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그 반사체 뭐 키링 이런 거를 네네. 가방에 걸어서 다니는 괜찮네요.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 뭐 또 이제 옷에다가 붙이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뭐 그런 거를 뭐 옷 어디다가 아니 우산 어디다가 부착하는 이런 아이디어들도 있어서 간간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기는 하는데요. 이것들의 지속 가능하고 유지가 있는 건지 뭐 오랫동안 착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모 학교에서는 우리 그 투명한 우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투명한 우산을 쓰세요. 그래야지 운전자도 잘 보이고 보행자 역시 차가 잘 보이니까 서로 조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은품으로 많이 돌린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 보면 정말 급해서 편의점에서 산 우산 외에는 투명 우산이 잘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요즘에 뭐 에어른 할 거 없이 다 끼고 살고 저 역시도 뭐 사실 이 업무를 거의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 한다고 그죠. 이게 불이 초록불로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닥에 그 등이 나왔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바닥 신호등을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해서 깔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학교 앞이나 이런 데는 바닥 신호등이 거의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것들이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굉장히 이색적인 신박한 교통안전 트렌드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행자 사고의 발생 원인은 크게 한 그 세 가지 정도. 물론 더 많이도 있어요. 근데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도로 환경도 혹시 사고에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도로 환경은 사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제 도로의 폭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넓고 보행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부족한 경우에 당연히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거고요. 몇 해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역시 사고 원인 분석을 할 때 보행로가 좁았다. 앞에 이제 작은 상가 같은 데에서 물건들을 밖으로 많이 빼내니까 당연히 피해 다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이제 피해 다니기도 힘들고 뭐 이런 이야기들 상당히 많이 하고요. 실질적으로 뭐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 인근이라든지 이면도로 가면 잘 걷기 힘든데요. 차가 오면 어디로 피해야 될지 몰라요. 한쪽에 노상 주차장 있고 차 서 있고 한쪽에 사람 지나가려면 정말 저도 막 그런 데 지나가려면 걷기도 힘들고 차 운전하기도 힘들고 이런 구간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는 아무래도 사고 위험이 더 높지 않을까. 율전동 살았는데 통학로 자체에 보행로가 확보가 안 돼 있어가지고 한쪽만 있고 그래서 차랑 사람이랑 어떻게 다녀야 될지 섞여서 다니는 그런 길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을 요구를 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의 이권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그걸 또 행정으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상가가 근처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제 상가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주민들 동의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들이 있어서 진행을 하다가 좀 멈추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하다못해 통학로라도 좀 저는 그 보행로가 확보되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물론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통학로를 끼고 있는 상권. 네, 좁은 도로. 그 다음에 양쪽에 빽빽한 상가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학부모, 저희 아들이 어릴 때 통학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도로 환경에는 조명도 포함이 되는데요. 도로 조명이 이제 부족하거나 또 어두운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차 운전자가 보행자를 특별하게 어렵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도로 환경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차선 및 표지판 상태 역시나 잘 보이지 않거나,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일부 그 지자체에서는 차선이 잘 보이라고 이렇게 야광 차선을 중간에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잘했어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게 뭐야 하는 분들도 이렇게 시민들 중에는 그래요? 좀 있으시더라고요. 야간에 저 시골길 같은 경우에 진짜 차선이 힘들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지역인가 지나갈 때 그렇게 야간, 이렇게 보이게 해놓으니까, 야간에 보이게 이렇게 좀 반사되니까 되게 편하고 안전하게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역시나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비용이 도심에 비싼가요? 비용은 당연히 이제 뭔가 도로 환경 개선 사업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도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환경 개선하는 사업 비용이 사실 시민들 교육하고 인식 개선하고 하는 사업 비용이 몇십 배 이상, 몇백 배까지 들죠. 그 그렇군요. 정도로 듭니다. 사실 교육만으로 해결 안 되는 도로 환경도 참 문제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그렇다면 운전자의 주의 부족과 또 보행자의 부주의 사례도 있을 텐데요. 네, 말씀해 그렇죠. 주시죠. 운전자 부주의 사례라면 우리가 지금 늘 지금 스마트폰 이야기가 끊임없이 늘고 있는데요. 운전 중에도 이제 스마트폰 사용을 하는 케이스인데 이 역시나 이제 단속을 한다 그래서 많이 안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운전 중에 스마트폰 하시고 또 카톡도 하시고 맞죠. 네. 네, 하는 것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운전자 부주의가 많이, 그러니까 분산되고 있죠. 운전자 시야가. 스마트폰 한다든가 전화를 하면 뭔가 벨을 눌러야 네, 되는데, 네. 정면을 봐야 되고, 그 측면을 봐줘야 되는데. 멈춰서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도로에 달리다가 갑자기 오면. 네. 멈춰. 보행자나 운전자나 스마트폰이 문제군요. 스마트폰이 편리하면서도, 편리한 게 장점이지만 그런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라는 게 또 단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운전사고 많이 나는 거 있잖아요. 음주운전. 네. 그 음주운전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신 거지만 그냥 줄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방간에도 죄를 묻는다 그랬는데, 음주운전을. 예, 옆에 좌석에 앉았는데, 이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조수석에 앉으신 분도, 제가 인정되는. 어떤 배우를 벌어봤나요? 그냥 같이 이렇게 입건. 그쵸. 동승자, 입건까지 주의 업무하고, 거의 같은 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음주운전 하시는 분 차는 주로 혼자 타신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운전자 자체가,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나 한 잔 먹어서 안 취했어. 이런 거.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나는 술이 세가지고 아무리 먹어도 안 취해. 이런 분들이 사실은 많이 되어서. 자신감이 묻는 거예요, 자신감이. 그쵸. 그게 약간의 중독성 아닌가? 이런 근데 생각. 사실 음주를 하고 운전한다는 건 다른 사람의 생명과도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살인 행위일 수 있는 거라 이게 잡으면 자기가 이게 살인 미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게 사실 운전에서만 필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술 먹고 어떤 범행을 저지르면 약간 봐주는 식이었던 것 그게 같아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술 먹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심신미약에 의한 그렇죠. 살인이라고 술 먹으면 술 먹고 하면 더 문제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는 저 역시 같은 생각인데 술 먹고 어떤 사고를 받을 이렇게 더 엄중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운전에만 엄중 처벌이 아니라 일상에도 더 엄중 처벌을 해가지고 술을 먹어도 똑바로 먹고 똑바로 행동할 수 있게끔 오히려 주지시켜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근데 조금씩은 변화하는 모습들이 보이니 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그 보행 사고의 원인과 영향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요. 잠시 노래 듣고 갈까 하는데 어떤 노래 신청하실 거죠? 제가 오늘 이 관련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보행자들이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횡단보도 딱 지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쵸. 빨간불이면 멈춰요. 초록불이면 건너요. 근데 그것마저 안 해요. 그래서 그거라도 좀 지키면 많이 사고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좀 보다 보니까 우리 어린아이 가수 홍장원이가 아주 횡단보도성을 맛깔나게 트로트로 불러줘갖고 이거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린아이가 트로트로 불렀다고요? 네네 트로트 버전으로 횡단보도성을 불렀더라고요. 어떤 노래죠?
횡단보도 건널 때 건널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네. 이제 뭐 빨간불은 건너고 이게 네. 아니 빨간불은 멈추고 초록불은 건너세요. 네. 그거를 아주 그냥 재미나게 네. 본인 이름까지 넣어서 네, 제목은요?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제목은 이제 홍자먼의 횡단보도송이 되겠습니다. 같이 듣고 다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스마트 도시 문화연구소 김세연 소장님이 네, 첫 번째 곡으로 신청하신 홍자먼의 횡단보도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수원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앞서 홍자먼의 횡단보도송 잘 들으셨죠? 그 노래 가사 잘 들으시고 지키셔야 됩니다. 네. 이제 또 지금 저희 스마트 도시문화연구소 김세연 소장님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오늘 보행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어떤 인프라가 필요할까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프라에는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 보행자 전용 도로가 있고요. 또 보행자 전용 도로 효과 또한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교차로와 횡단보도의 안전 대책이 있을 수 있고요. 그에 따른 이제 정책적으로 도시계획과 보행자 안전을 결합시키는 우리가 인프라로 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보행자 전용 도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보행자 전용 도로는 차량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보행자 사고의 위험을 크게 줄이게 되는데, 이 보행자 전용 도로가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제 정책적으로 지향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도로 부분을 보행자 전용 도로로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치 선정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도 수원시에서 이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보행자 전용 도로에 대한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과연 저 도로를 보행자 전용 도로로 하게 되면 아까 앞전에 이제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불만들이 있을 수 있겠고, 요즘은 네. 추세가 걸어서 어디를 가는 것보다 거기에 차가 주차할 수 있어? 이걸 좀 우선적으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무리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네. 우리 법에는 보행자 전용 도로뿐만 아니라 보행자 우선 도로가 또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보차 뭐 혼용 도로 이런 것도 있듯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갖고를 오는데, 이제 일부도 또 의견이 분분한 부분들은 자 보차 혼용 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하고 차도하고 같이 막 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고 위험이 없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부 선진국에서는 사실 보행자 전용 도로를 막 만들고 활성화시키다가 최근에 트렌드로는 보차 겸용 도로는 서로가 조심하더라. 그래서 사고가 그다지 높지 않네?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 조금 돌고 의외로 있어요. 서로 조심하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안전 캠페인을 할 때, 운전자 안전 캠페인을 할 때 뭐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위험하다는 거를 각자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고는 안 난다는 거예요. 뭐 짜금짜금한 접촉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적다, 없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행자 전용 도로는요, 아무래도 이제 사실 보행자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인 거예요. 네. 단지 이제 이용자들은. 그래서 네. 차량의 소음의 이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뭐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네.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행자 전용 도로는 도시의 미관 경관에서 막 차가 막 다니고 주차되어 있고 이러는 모습보다는 미관상 조금 더 보행 예쁘게 친화적인 꾸미겠죠? 친환경적인 도시 공간을 조성이 네. 가능하다. 네. 뭐 이렇게 또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인계동 거기, 그쵸, 네. 인계동 나해석거리 네,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차가 못 들어가게 막아놨는데, 일부는 그렇기 때문에 또 보행자들이 더 활발하게 뭐 이벤트라든지 네, 맞아요. 이런 것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상권을 상업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해서
지역 경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차로와 횡단보도의 안전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뭐 교차로에 횡단보도들이 다 있는 거죠. 교차로 일부 이제 법적인 테두리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제 교통 신호등이 있는데요. 보행자 전용 신호와 함께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신호 체계를 개선하는 부분들이 또 필요한 거예요. 지금 신호 체계가 우회전 지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 났던 사고도 우회전 중에 버스에 치여서 난 사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차에는 이 내륜차 현상이라고 있어요. 차가 길면 길수록 앞바퀴와 뒷바퀴, 바퀴 4개가 전륜 후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륜의 규모하고 후륜까지 해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더 크게 돌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도로 앞에, 횡단보도 앞에 바짝 서 있으면 차는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각지대라는 위험 요소를 늘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데 당연히 차가 피해가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것까지 좀 감안한 신호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 또 보행자 대기선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속도 제한 부분은 당연히 교차로와 횡단보도 근처 차량의 속도를 제한해서 보행 사고를 줄이는 건데, 교차로 우리 이제 예전 도로기를 보면 우리 원형 회차로가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회차로를 다 없애고 교차로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교차로로 만들다 보니 신호만 맞아떨어지면 쌩쌩 달려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천천히 달리면 사고는 있을지언정 큰 증상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스치듯 사고니까. 근데 세게 달리면은 피할 시간과 틈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속도 제한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우리가 정원화 시스템 이런 것들에서 차도 사람도 천천히 갈 수 있게끔 시스템화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교차로를 회차로로 많이 다시 선시키는 현상들을 조금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길죠. 네, 힘들어요. 중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 신호가 끊어져가지고 어르신들이 되게 위험해요, 애들이나.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우리가 이제 보행안전을 지도를 하면서 깜빡일 땐 진입하지 마세요. 근데 진입하고 있어 깜빡이면 앞뒤를 보고 내가 빨리 피할 수 있는 대로 가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보행자가 대기할 수 있는 교통섬을 설치를 해서 한 번 더 쉬었다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구도라든지, 어쨌든 보행자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에서 지금 교통섬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또 그렇지 않은 구간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대책들을 또 마련을 해가지고 교차로와 횡단보도 안전 대책이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의 대책을 세우려면 도시계획과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 쪽으로 어떻게 보행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 쪽은요, 일단은 보행 친화적 설계가 필요할 거고요. 일단 공원과 녹지공원 조성, 그다음에 교통 완화, 대중교통과의 연계가 도시계획과 보행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요. 보행자 친화적 설계는 말 그대로 도로를 설계할 때 보행자 이동 경로를 고려해서 도보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거죠. 최근에도 이제 어디 신도시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요즘 트렌드는 걸으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대중교통 연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걷기 좋은 도시만 만들면 뭐하냐. 거기까지 가기가 힘든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보행 친화적 설계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심 속에 공원하고 녹지 공간을 확보해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심 내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완화했을 때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구간이 아까 보행자 전용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차 없는 거리 행사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들어 하긴 하더라고요. 반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단체가 많죠. 그쵸. 기간이죠, 네, 기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우리나라는 네. 차에 맞춰진 사회인 것 같아요. 차 중심, 사람보다 차 중심인 것 같아요. 모든 이런 신호체계나 이런 제도들이나 정책들이. 네네네. 예, 이렇게 좀 대기업이 좀 차를 좀 이렇게 이게 하라고 뭔가 이렇게 좀 있는 건지. 네, 죄송해요. 음모론이에요. 네. 그럼 이제 차 중심의 이런 설계가 돼 있는 게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급속도로 산업화가 되었던 네, 거예요. 네. 예전에는 뭐 차 한 대 보기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차가 너무 많잖아요. 이제 그 과도기에 차가 잘 달릴 수 있는 도로를 형성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건 뭐야? 차 중심이야? 아까도 제가 회차로에서 교차로로 만들었다는 거는 차 중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차가 정말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니 네. 사고가 늘어나는 그쵸. 거예요. 사고가 늘어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사람 보호를 해야 그쵸.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차가 강자였고 사람이 네. 약자였어요. 그쵸. 그래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사람이 잘못해도 차 과실을 잡았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네. 그런 추세가 아니에요. 이제 사람 중심이 되면서 차 너도 조심하는데 거의 대다수가 운전하는 거예요. 네. 이제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 네. 그래서 보행자들도 이제 과실을 좀 잡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네. 역시나 이제 보행 법규라든지 이런 걸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네. 근데 실질적으로 크게 단속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법에는 네. 뭐 보행자들 이런 거 지켜야 돼요 해가지고 네. 벌금이 얼마예요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네. 단속할 인력이 적은 건지 적죠. 아니면 안면이 받친 건지 단속하는 네. 거는 제가 크게 못 봤지만 네. 아무튼 추세가 그런 식으로 좀 바뀌고 네.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행 친화적 설계를 하려면 대중교통하고 충분히 연계를 해줘서 네. 보행자들이 네. 보행자는 늘 운전자가 또 될 수 있잖아요. 그쵸. 물론 아닌 분도 네, 있지만. 네, 네. 그래서 보행자 이꼴 운전자예요. 네네. 그러면 이 분들이 운전을 하지 않게 하려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쉽게 네. 원활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그렇죠. 있게끔 있는 시스템이 버스와 마련이 전철, 버스와 그렇죠. 버스 이런 연결들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네네. 특히 수원이 그런 게 잘 안 돼 있어서 네.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는 비율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네. 좀 집에 뭐 2대 있는 집 많아요. 많죠. 그쵸. 요즘 주차장이 모자라서 네. 아파트들도 네. 마찬가지고 주택가도 마찬가지고 네. 맨날 네. 이제 주차 전쟁을 하는데 네. 막상 이 차를 또 처분을 하려 그러면 네. 특히나 이제 수원 시내에서는 다니기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3-40분, 그쵸. 자가용 이용하면 한 15분. 네.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돌아가는 게 문제예요. 그런 이제 체계들도 좀 제대로 네. 구축을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최근에는 경기도에서 그 부르는 버스? 네네, 똑딱버스, 똑타. 똑딱버스죠. 네. 똑딱버스. 똑똑버스인지 똑똑버스인지. 똑딱버스 아닌가요? 헷갈리는데, 네네. 순간.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를 만들어갖고 교통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뭐 시도를 한다라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제 그 앱을 좀 검토를 해보니까 많이 미흡하고. 광교 쪽에서 좀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광교에서는 활성화돼 있어요. 먼저 생겼었거든요. 이 광교가 은근 이게 또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네네네. 광교에서 소녀까지 오는 버스가 한 대밖에 없는데 그것도 되게 돌아오기 때문에 의외로 광교가 그 외곽으로 나가는 거는 잘 나가지 있는데 네. 서울 접근성은 좋은데 네네. 수원 내부로 오는 차선이 네.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그 여기서 노래 잠깐 듣고 네. 또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어떤 노래 이번엔 신청하실 건가요? 우리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2025년이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2025년도 앞으로 열심히 달려야 되고, 네. 우리 지금, 하는 이야기도 또 열심히 네. 하늘을 달려야 네. 되니까, 우리 옥상 달빛의 달리기 신청하겠습니다. 네, 옥상 달빛의 달리기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옥상 달빛이 부른 달리기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수원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스마트 도시문화연구소 김세연 소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보행자 안전에 대한 이야기들 또 나눴었는데요. 이렇게 보행자가 안전하려면 보행자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교육들과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들이 필요할지, 네. 설명,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행자 교육과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요, 우선은 보행자 안전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학교와 커뮤니티에서의 교육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므로 그리고 또한 이제 보행자 안전 캠페인을 진행을 해서 우리 그 효과를 어떻게 보면 또 검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효과를 충분히 누려야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제 보행자 안전 교육 프로그램은요, 보통은 학교에서도 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창체 시간, 이럴 때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통안전교육을 약간씩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할애되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좀 늘릴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요. 보행자 안전 교육 프로그램에는 보행자가 이제 지켜야 될 교통법규에 대해서 다뤄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자mon이가 노래한 횡단보도 이용 방법. 그 다음에 보행자가 주의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쵸. 횡단보도만 잘 이용해야 하면 물론 그거라도 해주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서 살피면서 건너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의 깊은 보행의 주제로 포함한 주제로 교육 내용이 구성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보행자 안전 교육은 사실 유치원 이전부터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교통안전, 재난안전 이런 안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좀 알아들어야 되니까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요. 특히나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효과가 제일 높다라고 해서 어린이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어린이들이 그 학년기, 학년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하는 교육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저학년은 못 모르고 뛰쳐다니고 고학년이 이제 안다고 막 다니고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년기에 맞는 이런 교육하고요. 당연히 이제 실제 도로에서 시뮬레이션 체험 교육 이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무엇보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한 거고요. 해외에는 이제 그 교통안전 교육을 하는데 그 헬멧에 대한 교육을 한대요. 근데 거기는 이제 교육을 어떻게 해요? 물어봤더니 거기는 아주 심플하게 해요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했더니 날계란을 2개를 준비를 한대요. 그래서 하나는 헬멧 안 쓴 계란. 또 계란 하나에는 헬멧처럼 안전장비를 채우고 들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헬멧 쓴 거는 좀 덜 깨지나요? 헬멧 쓴 건 안 깨지고. 보호장비를 했어요. 헬멧을 안 쓴 계란은 다 학살이 나겠죠. 애들 특히 자전거 탈 때나 인라인 탈 때 꼭 그 헬멧을 써야 된다. 이륜차 안전교육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니까 애들이 막 헬멧 쓰세요, 안전모 쓰세요 하는 것보다 내 머리가 계란이야. 또 눈에 보이니까 더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요. 학교에서의 그런 교육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 당연히 이제 사실 모든 교육의 시작은 가정이기도 하지만 또 가정에서는 실질적으로 교육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바빠요. 맞벌이로도 바쁘고 가족끼리 같이 앉을 시간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학교 교육에 안전 교육을 좀 포함시키고요. 안전 지도를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또 중요하고요. 학교 교육만 시킨다고 해서 사실 될 문제는 아니고 제가 아까 이제 가정교육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학부모하고 학교에서 교육은 당연히 이제 선생님들이 하고는 있지만 집에 와서도 그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침에 학교 가기 등교 전에 엄마가 한마디 횡단보도 조심하고 좌우 살피고 빨간불에서 초록불에 가 이런 거 아침에 딱 가기 전에 말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데요. 학교에서 시큰 교육을 받았어요. 야 횡단보도 빨간불 건너면 안 돼. 근데 엄마하고 외출을 하는 거예요. 외출을 하다가 야 바빠 빨리 와 빨간불에 손목을 끌고 가요. 뜨끔합니다.
그러셨군요. 네, 잠깐만요. 그랬던 적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들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상교육이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도로를 횡단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그것도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네, 네. 교통안전법, 뭐 네. 보행안전법에 나와 있거든요. 네. 뭐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는 당연히 횡단보도를 건너고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도 횡단해야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가장 짧은 네. 길목으로 건너라. 뭐 이런 원칙도 있고요. 뭐 길 가장자리로 건너세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데 학부모가 몰라. 엄마도 받아야겠네요. 그쵸. 근데 학부모가 아이들 교육받은 거를 그냥 한 5가지 레벨로 올려놨다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러면 혹시 아이의 손을 붙잡고 건너는 경우 가중 처벌 이런 건 어떨까요? 예. 저는 이제 당황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제가 횡단보도에 서 있어. 네. 빨간불에서. 근데 어르신이 막 건너가.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사람 건너가는 것만 보고 딱 가려고 맞아요. 했는데 횡단보도가 빨간불인 그쵸.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런 거가 사실 없어야 되는데 맞아요. 아이들은 그런 걸 답습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맞아요. 저거 우리 엄마도 저러는데요?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네. 가정하고 연계한 네, 학부모하고 연계한 네. 그런 교육들이 그냥 교육이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부모가 자기가 그런 법규를 지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교육이에요. 네, 말로 백날 해봐야 네. 소용이 없고 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죠. 지역 사회에서 같이 네. 그런 것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부모님은 잘하는데 옆집 네. 할머니가 또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 그 단어가 그 문장이 생각나요. 네네네 맞죠. 그런 네. 얘기가 있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온 역시나 마을이 신경 써서 또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겠군요. 그래야지 이제 사고가 네, 줄겠죠. 예방되고. 예방되고 네. 뭐 전혀 없지는 네.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늘 위험한 순간에 놓여 있고 네. 우리가 집에서 밖에 나오는 순간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아이들 안전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네. 뭐 의자에 올라간다든가 네, 특히나 네. 위험한 거는 네. 요즘에 이제 가정마다 뭐 책상하고 의자 다 있잖아요. 이 회전 의자에 아이가 올라가가지고 막 바로 이렇게 넘어져서 일어나는 사고들 너무나 많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쨌든 가정 내하고 네. 학교하고 같이 동네하고 지역 어르신하고 같이 연계한 네, 교육이 네. 있어야지만 교육 효과를 볼 수 그렇네요. 있다. 사실 성인들은 이런 교육들이 접근할 기회가 적은데 네. 교육 말고 이런 캠페인들도 같이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 같네요. 당연하죠. 네, 네.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캠페인을 하는 이유는요. 네. 뭐 당연하잖아요. 우리 알고 있어요. 네네. 알고 있는데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주지시켜야 돼. 그렇다고 해서 계속 붙잡아 앉아놓고 교육만 시킬 수는 없거든요. 까먹을 좀 되면 좀 인지시켜주고 또 잊어버릴 좀 되면 또 인지시켜주고 그런 그렇죠. 게 반복 효과가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실천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캠페인이잖아요. 캠페인의 네. 종류는 뭐 공모전 이런 것도 저희 협회에서도 23년, 24년 이제 계속 그 안전 인식 개선을 위해서 공모전을 진행을 했는데요. 자, 보행사고를 위해서 우리가 할 것들이 뭘까? 필요할 것들이 뭘까? 캐릭터가 뭘까? 뭐 이런 것들을 공모를 막 해요.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좋을까? 어떤 걸 접목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공모를 하는데 사실은 공모전을 하면서 작품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공모전을 하는 사람 그 공고를 보는 순간 사람들 고민을 하거든. 그래. 보행 사고 예방을 위해서 뭐가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은 효과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법규 준수를 함으로써 이제 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쭉 이어져야 네,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선생님, 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벌써 저희가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김세현 소장님 모시고 또 보행 안전에 관해서 이야기 계속 나누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한 달에 한 번 꼭, 김세현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 있으니까 다음 시간 또 기다려 주시고요. 한 달이나 기다려야 되네요. 네. 오늘 마지막 곡, 신청해 주시고 인사드릴까 합니다. 어떤 노래 들으실까요?
아, 네. 오늘 이제 마지막 곡이자 다음 회차의 시작곡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또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네. 한 달에 한 번 열심히 재미있게 보행안전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안전이 다들 딱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신나는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재밌게 해요. 늘 네. 하거든요. 오늘 또 우리 선생님 덕분에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었습니다. 신청곡은요. 제가 25년 정말 여러분들 부자 되시고 복 받으시고 이것들이 제가 말하는 대로 다 될 수 있게끔 기원하는 차원에서 우리 처진달팽이라는 그룹이 있네요. 처진달팽이의 말하는 대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대로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스마트 도시문화연구소 김세연 소장님 모시고 보행안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처진달팽이의 말하는 대로 그리고 노사연의 바램 들으면서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원은 지금 이상 DJ 남이 게스트 김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